8.5팀 진출 월드컵 쉬워졌다. 여전히 힘든 중국 축구 월드컵 탈락 위기. 중국이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시나리오를 돌리고 있다. 중국은 2026 국제축구연맹 월드컵 본선을 노리고 있다. 2026 대회부터 본선 진출국의 수가 확장된 만큼 중국 입장에선 큰 기회였다. 하지만 그 여정은 너무나 험난한다. 2차 예선부터 중국은 탈락 위기에 놓였었다. 대한민국, 태국, 싱가포르와 한조가 됐고 2승 2무 2패, 승점 8점을 기록하며 태국과 승점 동률을 이뤘다. 하지만 승자승 원칙에서 앞서며 극적으로 3차 예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낙관적인 시선은 거의 없었다. 중국은 아시아 최강국으로 자리 잡은 일본을 비롯해 호주, 사우디 등 아시아의 강호들과 한조가 됐다. 바레인, 인도네시아의 전력도 무시할 수 없었다. 예상대로 중국은 조 최약체였다. 일본, 사우디, 호주를 상대로 3전 전패를 당하며 조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3경기에서 득점은 2골, 실점은 무려 12골, 마이너스 12 처참한 공수 밸런스를 보여줬다. 인도네시아전에선 극적인 승리를 따냈다. 중국은 전반 21분과 전반 44분 연달아 2골을 넣으며 승기를 잡았다. 후반전에 실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1점차 스코어를 끝까지 유지하며 승리를 챙겼다. 이로써 중국은 3차 예선에서 4경기 만에 첫 승리를 따냈다. 첫 승리를 거둔 중국, 이에 현지에선 4차 예선 진출을 위한 행복 회로를 돌리기 시작했다. 중국 매체 소우닷컴은 대표팀이 바레인을 홈과 원정에서 이긴다면 조 4위로 올라설 가능성은 90%다 라고 밝혔다. 매체는 바레인은 현재 승점 5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일본, 사우디, 호주 등 강팀들을 상대로 승점 6점을 따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도네시아전에서도 승리를 챙기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전했다. 소우닷컴은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짰다. 매체는 대표팀은 바레인 원정에서 이기고, 일본과의 홈경기에서 패하고, 사우디 원정에서 패하고, 호주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한다. 이후 인도네시아와 비기고 바레인을 홈에서 이긴다면 승점 11점으로 조 4위를 차지해 플레이오프 진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밝혔다. 2. 중국 3차 예선 최하위 굴욕 경질설 활활 오른쪽 화살표 컵대는 한 골도 못 넣었잖아. 감독의 항변.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이 경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16강에 진출하지 못하고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중국은 카타르, 타지키스탄, 레바논과 함께 A조에 편성됐다. 대회 시작 전까지만 해도 카타르와 중국이 1위를 다툴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은 최악의 모습을 남겼다. 중국은 2무 1패를 기록하며 단 1경기도 이기지 못했고 승점 2점으로 3위로 조별리그를 마쳤다. 결국 알렉산다르 양코비치 감독이 중국 대표팀을 떠났고 후임으로 이반코비치 감독이 왔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반코비치 감독도 중국 대표팀을 바꿔놓지 못했다. 중국은 계속해서 최악의 경기력이 이어졌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도 겨우 통과했다. 중국은 태국과 승점이 같았지만 상대 전적에서 앞서며 3차 예선에 진출했다. 3차 예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국은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호주에 연달아 패하며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이 낮아졌다. 다행히 인도네시아를 잡아내며 3차 예선 첫 승리를 신고했다. 1승을 거뒀지만 여전히 중국은 시조 최하위다. 중국의 부진에 이반코비치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이반코비치 감독은 무례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세계의 국가에서 우승을 경험했다. 여러 대표팀을 이끌고 아시안컵에 참가했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중국은 아시안컵에서 한 골도 넣지 못했다. 새로운 팀을 구성하기 위해 15명의 선수를 새로 뽑았다. 이 선수들은 처음으로 대표팀을 경험했다. 우리는 세계의 강팀, 일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와 한조에 묶였다. 그들은 모두 본선 진출이 유력한 팀이다. 죽음의 조에 배정되어 아쉽다. 라고 덧붙였다.
월드컵 티켓이 많아졌지만 중국은 이번에도 월드컵에 참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났고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 2위까지는 월드컵 본선에 직행한다. 3위와 4위는 플레이오프에 나간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중국은 월드컵에 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3. 한국 축구 피파 랭킹 22위 유력, 일본은 15위, 중국은 92위까지 추락 전망.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10월 국제축구연맹 랭킹이 지난달보다 한 계단 올라 22위에 랭크될 전망이다. 20일 피파 랭킹을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풋볼 랭킹에 따르면 한국은 이달 열린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요르단 이라크전 2연승으로 17.32점을 얻어 피파 랭킹 포인트 1589.93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은 요르단 원정에서 2에서 0 승리로 8.03점을, 이라크와의 홈경기에서 3에서 2로 승리해 9.29점을 쌓을 예정이다. 큰 이변이 없는 한 한국은 오스트리아를 끌어내리고 22위로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 축구 피파 랭킹이 22위에 오르는 건 지난 6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이후 한국은 7월과 9월 모두 23위였다. 아시아에서는 15위로 한 계단 순위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 일본, 19위 이란에 이어 세 번째를 유지한다. 일본은 10월 열린 월드컵 예선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원정 승리로 7.79점을 얻었지만 홈에서 호주와 1에서 1로 비기면서 2.3점을 잃어 5.49점을 추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총점은 1645.09점이다. 다만 같은 기간 15위였던 스위스가 세르비아전 0에서 2 패배, 덴마크전 2에서 2 무승부로 무려 9.62점을 잃으면서 두 계단 순위가 하락하면서 일본이 지난달 16위에서 순위가 한 계단 더 오를 거라는 게 풋볼 랭킹의 전망이다. 만약 실제 일본이 15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면 지난 2011년 9월 이후 무려 13년 만이다. 역시 10월 월드컵 예선 기간 우즈베키스탄과 0에서 0으로 비겨 4.78점을 잃었던 이란은 카타르전 4에서 1대승 덕분에 9.44점을 얻어 4.66점을 획득. 총점 1627.58점으로 19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이란, 한국에 이어 호주 24위, 카타르 46위, 이라크 56위, 우즈베키스탄 58위, 사우디아라비아 59위, 요르단 64위, 아랍에미리트 68위가 아시아 톱 10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카타르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의 순위가 각각 떨어진 가운데 요르단이 4계단이나 오르는 게 눈에 띈다. 중국은 10월 월드컵 예선 기간 호주 원정 패배로 6.17점을 잃었지만 인도네시아를 2에서 1로 꺾으면서 9.69점을 얻어 총 3.52점을 획득했다. 그런데도 피파 랭킹은 92위로 한 계단 더 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흐름이라면 지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100위권 밖 추락도 불가피하다. 한국의 11월 월드컵 예선 상대인 쿠웨이트는 지난달보다 한 계단 더 떨어진 135위, 팔레스타인은 두 계단 떨어진 100위에 각각 랭크돼 한국과 상대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프랑스, 스페인, 잉글랜드, 브라질, 벨기에까지 세계 1에서 6위는 변함이 없는 가운데 포르투갈이 네덜란드를 제치고 7위로, 이탈리아는 콜롬비아를 제치고 9위로 각각 순위를 한 계단씩 끌어올릴 것이라는 게 풋볼 랭킹의 전망이다. 공식 피파 랭킹은 오는 24일 발표된다. 4. 지금 상태에서 좋은 잔디 심은들 소용없다. 축구장 잔디 관리자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무엇? 이런 상태에서 좋은 잔디를 심은들 무슨 소용있나? 잔디 관리를 위한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축구장 잔디 관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관계자들 말이다. 프로축구단, 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 관계자들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잔디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현재 관행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지방체육회, 축구협회, 시설관리공단, 축구단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축구장 잔디 관리는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이 맡는다. 이곳은 지자체 산하 다양한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조직이다.
가능한 한사용 횟수를 줄이려고 하고 짜인 예상과 규정에 따라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기장 잔디를 직접 관리하는 구단은 인천, 천안, 대전, 포항 등에 머문다. 모 프로구단 관계자는 잔디 교체만으로는 관리가 어렵다. 며 잔디 관리를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잔디는 섭씨 20에서 25도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란다. 다른 구단 관계자는 폭염, 폭우에서는 송풍기, 에어컨 없이 잔디 온도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구단 인사도 우리나라에 심은 잔디는 잉글랜드에서처럼 세계 최고 수준 잔디라며 기술력, 인력, 자본력 없이 좋은 잔디를 심기만 하는 건 사실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잉글랜드, 일본, 서남아시아는 축구장 건축 때부터 배수, 통기, 채광 등을 고려한다. 경기장 바닥에 보일러처럼 관이 깔려 있어 냉수 또는 온수를 흘려보낸다. 서남아시아 축구장은 개폐식 지붕에 에어컨까지 구비돼 있다. 첨단 시설, 적극적인 투자 없이 잔디 관리자들만 비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천안종합운동장은 3년 전 잔디가 새로 깔렸다. 대관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적극적이면서도 전문적인 행정 덕분에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천안종합운동장을 관리하는 최규영 반장은 비료를 많이 주면 병이 생기기 쉽지만 위험성을 무릅쓰고 잔디 밀도를 높이기 위해 봄철에 비료를 많이 준다. 며 잔디는 물을 많이 주면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는다. 잔디는 말려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에는 무더위에 상대적으로 강한 품종이 심어져 있다. 대신 색깔이 파랗지 못한 게 흠이다. 최 반장은 뿌리가 20cm는 돼야 한여름에도 견딜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대부분 축구장 잔디 뿌리는 5cm 안팎에 머문다. 모 구단 관계자는 이미 심어진 잔디도 금방 패이는데 새로 심은 잔디가 힘이 있겠느냐, 며 이런 상태에서는 수시로 보식해도 눈에만 좋게 보일 뿐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